주제,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의 역학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온전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단단한 벽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현실이 나르시시스트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꿰뚫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흔들리고 진실의 무게에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며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동의 결과가 마침내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바로 대가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세운 통제의 환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감정적인 책임감 따위에는 면역이 있으며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쥔 주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스스로 인지하는 우월감을 유지하며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타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맴도는 위성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봉사하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존재였죠. 누군가가 언젠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 때문에 자신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려면 타인 역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쓸모를 넘어선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적으로 타인의 자율성이나 감정의 깊이를 인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환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 무반응, 예상치 못한 경계 설정. 한때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수능을 유발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통제의 리듬에 균열이 생겼음을 감지하는 것이죠. 침묵치료, 가스라이팅, 극단적인 감정에 밀고 당기기 등 한때 효과적이었던 전술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한계를 더욱 시험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불편함을 촉발시킵니다. 이 불편함은 그들의 현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져갑니다. 항상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것에 의존해왔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다른 모습이 비치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숭배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진실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울. 조작, 배신, 거짓말. 한때 그들이 비난하고 과소평가하고 폄하했던 그들의 감정적 공급원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명료함의 순간은 비록 짧을지라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갑자기 공감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지배력의 기반이 현실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붕괴는 대중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특히 자신의 취약점을 숨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능숙한 연기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종과 감정적 지배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세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이죠. 한때 나약하다고 치부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에 차며 당신이 그들의 현실 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그들의 서사는 힘을 잃습니다. 한때 그들을 단단히 지탱해주던 통제감은 이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지? 내가 부서뜨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었지? 그런 성찰은 아무리 짧고 얕을지라도 그들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단지 통제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어온 자신의 방식 전체가 결함투성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망상에 더욱 집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은 이길 방법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기던 감정의 끈은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맹렬히 회전합니다. 머릿속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며 당신이 문제였고 배은망덕했으며 과민 반응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합리화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피 흘리는 상처 위에 붙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관심합니다. 당신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취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초연함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두려움, 혼란 또는 감정적 의존 때문에 자신의 환상을 가능하게 하고 우월감을 강화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에 떠나버리면 그 견고했던 그들만의 메아리 방은 깨져버립니다.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나고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의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이 끝나는 시작점입니다. 그들은 매력, 죄책감, 심지어 분노를 통해 통제력을 되찾으려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먹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며 한때 자신들이 통달했다고 생각했던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환상에 생긴 균열은 더욱 넓어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메시지를 스크롤하고 대화를 되감으며 당신을 잃어버린 순간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진실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때 가졌던 통제력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기꺼이 내어주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던 빌려온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힘을 되찾았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끔찍한 공허함입니다. 단순한 통제력의 상실이 아닌 의미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코 부드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쳐보지 못했던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칩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정교하게 꾸며진 세상 속 고정된 가구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원할 때면 언제든 돌아와 통제하고 조종하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당신은 숭배, 감정 노동, 인정, 관심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유한 감정의 세계를 가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내하고 용서하고 머물렀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맹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보았고 한 걸음 물러섰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났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완벽하게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죠. 늘 그랬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할 때 혹은 외로움이 당신의 자존심을 이길 때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대립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강력하며 최종적인 침묵. 수천 번의 논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종류의 침묵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의미심장한 SNS 게시물, 유머나 향수로 위장한 메시지, 분위기를 떠보려는 시도들이죠.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 거절이 가진 무게에 짓눌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닻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나타나 주었던 사람, 그 화려한 연기 뒤에 숨겨진 혼돈을 이해해 주었던 사람, 그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때조차 계속해서 베풀었던 사람, 당신은 가면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났고 그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력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봤죠. 옛 연인, 새로운 유흥거리, 일시적인 관심을 주는 대상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주었던 것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독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허세와 잔인함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이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역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자신이 엉망이고 오만하고 틀렸을 때조차도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결코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잃은 것의 대체 불가능함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즉각적으로는 진정한 변화로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 정체가 탄로나는 것, 잊혀지는 것. 그들은 당신의 사진을 훑어보고 오래된 대화를 다시 읽으며 당신의 존재 안에서 느꼈던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에도 당신이 부드럽게 말했던 방식,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 또 다른 기회를 주었던 방식, 다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당신이 그들을 믿어주었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지지 시스템은 소멸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따뜻함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는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뒤틀려 있습니다. 자존심과 수치심, 혼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중요하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을 어떻게 잃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우월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을 잃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타격이 아니라 실존적 위기입니다. 당신처럼 베풀고 충실하며 감정적으로 지적인 사람이 떠날 수 있다면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입니다. 메시지는 점점 길어지고 변명은 더욱 정교해지며 연기된 죄책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어. 혹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들은 진정한 뉘우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공포, 잠시 멈췄다고 생각했던 장이 사실은 완전히 닫혔다는 공포, 자신을 주인공으로 썼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을 잃어버렸다는 공포. 그리고 그 등장인물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해달라고 애원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울거나 간청할 때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모든 노력을 멈췄을 때 당신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전쟁 없이, 아무런 소란 없이, 오직 조용하고 단호한 존엄만을 가지고 떠났을 때, 그것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대립보다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그곳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가면 뒤에 엉망인 모습이 아닌 오직 가면만을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고 더 깊이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달랐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들의 허상을 꿰뚫어 보고도 여전히 마음을 써주었는지를 말입니다. 깊고 희귀하며 영적인 본질을 지닌 그런 종류의 연결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영원히 그들을 결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진실이 온 힘을 다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감이 어떤 실제적인 감정적 여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심리적인 갑옷처럼 기능했습니다. 자신과 책임감 사이의 장벽이었죠. 그것은 그들이 항상 옳고 항상 피해자이며 모든 조작과 배신, 방치의 행위에서 항상 정당화된다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들이 자신에 대해 믿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춰줄 때만 유지되는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일단 외부의 인정이 멈추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숭배가 마르고 그들이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코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항상 나약함으로 치부했던 죄책감이 이상하고 낯선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은 설치게 되고 생각은 침습적이며 한때 부풀려지고 과장되었던 자신감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힘과 완벽함이라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한때 어떤 비판도 튕겨냈지만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전하려 했던 진실, 당신이 설정하려 했던 경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고통 앞에서 그들이 한때 지었던 경멸적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용한 혼란, 즉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 버전을 듣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자아의 붕괴는 단지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실패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투사했던 모든 것, 비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실 그들이 자신 안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방패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가면이기도 했습니다. 부적절하고 취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가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고통을 흡수해줄 사람 없이 자신을 대신해 죄책감을 짊어지도록 조종할 사람 없이 그들은 그 모든 것과 홀로 남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종종 자아의 힘을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단지 자신에게 여전히 조종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되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왜곡된 관점을 재확인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전술은 억지스러워 보이고 반응은 약하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들 주변 사람들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절박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매력은 연습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야기는 공허하며 거만함은 더 이상 두려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극도로 의식하게 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끔찍한 취약성이 찾아옵니다. 성장을 이끄는 건강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날것의 노출입니다. 지배와 통제에 너무나 얽매여 있던 그들의 정체성이 침식되기 시작하고 그 밑에는 낯선 누군가, 즉 불안하고 비통하며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한때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졌던 그들 행동의 결과는 이제 인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 망쳐버린 관계들, 야기한 감정적 피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후회는 당신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통제력, 자신이 원해지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감각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이 후회는 종종 침묵이 너무 길어진 후에, 새로운 유흥거리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후에,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한 후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지만 사랑이나 감사의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트로피처럼 지금은 사라져버린 의존했던 자원처럼 기억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곤 했던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인정, 감정적 투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공황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안감,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의 세상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를 자극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그리워합니다. 힘, 관심,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알미 주는 안전함. 그런 종류의 상실은 그들을 흔듭니다. 사랑을 상기시켜서가 아니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려 환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더 잘 연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들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이 후회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당신이 한때 대표했던 감정적 생명줄에 대한 접근성을 잃은 부산물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빛나고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후회는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 없이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이 그들이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즉 당신이 결코 그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이 매달렸던 서사, 즉 당신이 의존적이고 약하며 그들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해체합니다. 이제 당신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대체될 수 있다는 것, 뒤처졌다는 것, 한때 자신들이 그늘지게 했던 삶에서 무관해졌다는 것에 따가움을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후회는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종종 처음에는 그들을 더 완고하게 만듭니다. 방어적 태도, 비통함, 질투를 유발합니다. 멀리서도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수동 공격적인 게시물, 갑작스러운 재등장, 또는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비열한 시도들이 흔합니다. 이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대한 좌절감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엄지 아래에 있다고 여겼던 누군가가 이제 어떻게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수나 분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초연함과 평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평화는 그들을 미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차마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의 깊이와 남겨진 것의 공허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과 감정적 깊이를 흉내내거나 당신과 가졌던 역학을 재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것은 단지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관성, 연민, 그리고 회복력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할 때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제공했던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처럼 머물지 않고 당신처럼 용서하지 않으며
당신처럼 상처를 통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깊어지면서 그들은 과거를 낭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다시 쓰며 관계가 실제보다 더 균형 잡혔다고, 자신의 의도가 실제보다 더 좋았다고, 자신이 조종한 것이 아니라 오해받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정신적인 재구성은 생존 메커니즘이며 남은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서사들조차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꾸며내든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떠났고 그들은 당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부재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누군가와의 모든 실패한 대화 속에서, 한때 따뜻함을 느꼈던 모든 차가운 순간 속에서, 당신이 한때 제공했던 감정적 안정성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놓쳐버린 것을 상기합니다. 그들의 후회는 일상의 동반자가 되어 작고 날카로운 순간들에 나타납니다. 향기, 노래, 조용한 저녁, 한때 공유되었던 순간들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여전히 진정한 책임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과, 변화 또는 치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한때 그들을 보호했던 바로 그 자아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의 전체 무게를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수준의 취약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후회 속에 앉아 분개와 혼란으로 그것을 키우며 사라지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온전히 애도할 수 없습니다. 우월함의 가면은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자신주의의 구축한 환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며 흔들리지 않는 그 가면은 결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불안감, 감정적 불안정, 그리고 부적절함에 대한 만성적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패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자랑, 모든 조작, 모든 폄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이 거짓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의 위협을 느꼈고 다른 이들은 그것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인정을 마약처럼 받아먹으며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착용해도 실제 삶이 진정성을 요구할 때 그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균열은 작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도전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조종당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잠시 흔들리고 반응은 불균형적입니다. 그들은 실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세심하게 유지해온 정체성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우월함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척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연기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균열은 넓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가면을 온전하게 유지해주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그 환상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이 구축한 이미지에 대한 그들의 장악력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세를 취하고 무관심하거나 강력해 보이려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는 불안함, 절박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강요된 것처럼 보이고
오만함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경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납되거나 의심받거나 심지어 회피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들이 알아차리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현실감을 느끼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가면이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항상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심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자기 구성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처럼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을 본 누군가가 떠나가자 그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중요했던 사람,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잃은 것에 직면했을 때 같은 허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억양, 피드백, 침묵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한때 제약 없던 자신감은 이제 불안감으로 가득 찹니다. 과도하게 보상하려 하거나 더 크게 자랑하거나 더 우월하게 행동하거나 망상에 집착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더 쉽게 꿰뚫어 봅니다. 그들의 매력은 재활용된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감은 존재감보다는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적인 균열은 깊어지고 새어나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비통함, 질투, 불안감입니다. 이 풀림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들은 더 불안하고 편집증적이며 취약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상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특히 당신으로부터 흡수하던 감정적인 연료 없이는 지쳐갑니다. 이유를 모른 채 길을 잃거나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안절부절 못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지켜온 이미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결코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치유가 아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깨지면서 그 아래의 손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거리를 두거나 불일치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존경받거나 두려워했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의심받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자신감으로 해석되지 않고 통제로 해석됩니다. 농담은 모욕처럼 느껴지고 리더십은 지배처럼 느껴집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의존하는 누군가에게는 파괴적입니다.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로 그들은 더 조종적이거나 극적이거나 절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한때 그들의 가면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존경받고 원해지며 중요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나자 그들은 노출되고 취약하게 느껴지며 그 취약성은 그들이 관리할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세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전체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다시 가면을 믿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제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번 그 뒤를 보았다면 불안감, 두려움, 잔인함을 진정으로 보았다면 그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면이 힘을 잃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거짓된 우월감은 썩기 시작하고 남은 것은 그것 없이는 기능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은 척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나머지 애초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되풀이하며 자신의 행동에 시달립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죄책감이나 그들이 야기한 고통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자신들이 통제했던 서사가 더 이상 자신들이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때 자신들의 혼돈을 용납하고 잔인함을 용서하고 가면 뒤에 진짜 인간에게 다가가려 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들에게는 불편한 침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기억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쉽게 재구성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기억들. 오랫동안 그들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고, 항상 자신들이 잘못한 쪽이라고, 자신들의 조종은 잔인하기보다는 영리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해물 없이 그들은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내렸던 대화, 순간, 결정들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회상은 책임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왜 떠났지? 왜 반응을 멈췄지? 왜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았지? 이 질문들은 그들의 마음속을 맴돕니다.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아 전체가 당신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날 사람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파헤치며 여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고 어쩌면 당신이 단지 감정적이고 과민 반응하며 극적이었다는 신호를 찾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거나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몇 번이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을 때 당신의 얼굴에 나타났던 표정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마음을 열었던 방식, 당신이 무너졌던 방식, 당신이 정직, 변화, 존중을 간청했던 방식을 회상합니다. 그때는 그들은 눈을 굴리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취약성을 무기화했습니다. 당신이 울 때 웃었고 당신이 너무 민감하다고 비난했으며 비난을 뒤집어 씌우고 이야기를 왜곡하고 논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기양양하게 떠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일부를 잃었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그 순간들이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의 증거로 말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그들을 용서했는지, 얼마나 여러 번 돌아왔는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진실을 부드럽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머물러야 할 때보다 더 오래 머물렀는지,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나고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 그들은 불균형을 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현존하고 취약하며 헌신적이었던 반면 자신들은 감정적으로 부재하고 멀리 있으며 계산적이고 차가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기억들은 그들을 평화롭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세상이 조용할 때, 감동시키거나 조종할 관객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과거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시작을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당신을 매혹시켰는지, 어떻게 당신을 연구하고, 모방하고, 당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했는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따뜻함, 그들이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이 어떻게 환하게 빛났는지,
당신이 그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두려움, 꿈, 상처에 대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천천히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항상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지만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결보다 통제가, 파트너십보다 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창기 시절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화처럼 상영됩니다.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영화 말입니다. 후회는 기억을 통해 스며듭니다. 그들은 이정표, 망쳐버린 생일, 싸움으로 변질시킨 대화, 존중하는 대신 조롱했던 취약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했던 시간,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시간,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라졌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들 각각이 예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드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파괴의 증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우는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 울 때 자신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기억입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당신의 고통을 무시했던 방식, 비꼬는 말로 당신의 진실을 묵살했던 방식, 당신의 한계점을 불편함처럼 취급했던 방식. 이미지들은 선명하게 돌아오고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되감으며 정당화하고 최소화하고 재구성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방에 그들과 동의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할 사람도 비난을 전가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과 과거, 그리고 그들이 묻을 수 없는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이제 불편한 의미를 띠고 두드러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다르게 보았던 때, 당신이 먼저 문자 보내는 것을 멈춘 날, 그들이 떠나겠다고 위협했을 때 당신이 움찔하지 않았던 순간, 그때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들에 집착합니다. 그것들이 끝의 시작이었는지, 무언가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너무 멀리 밀어붙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미소 지었는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마지막 한계선을 어떻게 넘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파괴한 것, 즉 당신이 제공했던 선에 당신의 지칠 줄 모르는 희망, 그리고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종결을 갈망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종결은 당신 자신의 치유와 평화 속에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되찾고 그들의 혼돈을 당신의 삶의 중심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종결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절박한 시도입니다. 그들은 설명, 마지막 대화, 그들이 상황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실패를 반영하고 그들은 그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냉정해졌다고, 감정이 없다고, 혹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당신은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명료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해 명료해졌습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처벌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종결에 대한 필요를 성장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변했다고, 반성했다고, 마침내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결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고갈시켰던 역학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버전의 종결은 종종 당신을 다시 대화, 논쟁,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다시 쓸 마지막 기회, 서사를 재구성할 마지막 순간, 미묘하게 비난을 당신에게 다시 돌릴 마지막 기회를 원합니다. 그들이 뉘우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들의 말에는 자기 인식보다는 자기 보존의 의도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연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 깨달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은 진정으로 닫혔고 이야기는 끝났으며 어떤 매력, 죄책감 또는 조작으로도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순간에 그들은 낯선 것, 즉 최종성과 마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이 통제하지 않은 결말에 직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떠나고 결코 돌아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을 때 그 결말은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종결을 찾으면서 자신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며 어디서 당신을 잃었는지 알아내려고 어느 순간이 한계점이었는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말이었을까? 농담으로 위장한 모욕이었을까? 당신이 아파할 때 당신을 무시했던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신뢰, 애정, 존중의 꾸준한 침식이었을까? 그들은 정확한 순간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식은 그들과 함께 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종결이 더 이상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요할 수도, 조종할 수도, 인정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 자신들의 사건 버전으로 일을 끝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을 때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감정적 명료함에 대한 접근권까지 제거했습니다. 그 부재는 그들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종결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행복의 소셜미디어 전시를 통해, 친구나 가족에게 꾸며내는 이야기를 통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지금 느끼는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심장, 당신의 정체성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 당신의 성장에 무관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종결 탐색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성찰이 아니라 고문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종결이 결코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없이 당신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당신이 논쟁을 멈춘 방식, 기다리는 것을 멈춘 방식,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멈춘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닫힌 문입니다. 악이나 복수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지어진 문.
한때 활짝 열려 그들에게 사랑, 인내,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문.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조용히, 최종적으로 멈춰 서 있습니다. 수치심이 한때 그들이 입었던 오만함을 대체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오만함은 단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옷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상호작용, 취약성이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들고 가는 방패입니다. 오만함은 그들이 항상 옳고 항상 우월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항상 정당화된다고 설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해를 인식하는 것을 막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환상이 마침내 무너지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부정할 수 없게 될 때 남겨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다릅니다. 죄책감은 인식, 도덕적 나침반,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감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내적 붕괴이며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결함 있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어두운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월성에 기반한 거짓된 자아를 구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나르시시스트에게 수치심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식성이며 그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구성한 페르소나의 기초에 도전하고 결과 없이 탈출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야기한 고통 후에 번창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침묵 속의 힘, 당신의 거리감 속의 자신감, 그들 없이 당신이 구축한 삶을 볼 때 그 수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세를 취하고 척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환상을 계속해서 반박할 때 오만함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관계의 가치, 깊이, 사랑을 가져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당신에 대해 무시하거나 폄하했던 모든 것이 정확히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머릿속에서 순간들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 당신의 필요를 최소화했던 방식, 당신이 제정신인지 의심하게 할 때까지 당신의 말을 왜곡했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을 비난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반사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수치심이 그들의 거만함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산만함, 부정, 또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그것을 밀어내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지 해로웠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감, 그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깊은 공허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새벽의 깨달음입니다. 수치심은 그들이 수년간 스스로에게 말해온 서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침묵시켰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울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 노력, 그들이 조롱했던 경계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들은 그들의 자아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실에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잔인합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하는 동안 누구였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때 이 대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후회 없이 떠나고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끔 가스라이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커튼을 걷어냅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감정적인 비겁함, 접근하기를 거부했던 공감 능력, 갈등의 열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가장 아껴준 사람을 비인간화했던 일상적이고
미묘한 방식들 속에서 야기한 피해를 보여줍니다. 그 수치심은 단지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들은 조용해지고 내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세는 얇아지고 확신은 덜 설득력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그들의 매력이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들의 개임에 덜 반응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자신에게만이라도 노출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처리하는 법을 모르는 감정입니다. 취약성은 그들이 결코 연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심이 그것을 요구할 때 그들은 길을 잃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수치심을 분노로 바꾸려고 시도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상황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며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고 세상이 자신들을 오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수치심은 조용히 앉아 그들이 행세했던 사람이 결코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썼던 가면이 힘의 반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덮개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채 그들은 진실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 수치심은 그들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거나 돌아오거나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한때 조롱했던 침묵에 의해 키워져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 단지 당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깨달을 때마다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심을 온전히 처리하려면 그들은 수년간 구축해온 전체 이미지를 해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 아름답고 진짜인 무언가를 파괴한 사람이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진실은 어떤 처벌보다 무겁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배경에 남아 흔들리지 않고 부정할 수 없으며 모든 상호작용 뒤에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억누르고 침묵시키고 소음 속에 잠기게 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박혀남아 더 이상 오만함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치심이 뿌리를 내리면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종의 순환은 힘을 잃습니다. 한때 그렇게 쉽게 작동했던 것들, 미묘한 죄책감 유발, 감정적인 고저, 시기적절한 침묵, 경멸에 이은 아첨이 갑자기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능숙했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이 한때 일으켰던 것과 같은 감정을 더 이상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방식으로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다르게 느껴지고 당신의 눈은 움찔하지 않으며 당신의 말은 더 짧고 단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깊이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착취하며 다듬어온 그들의 전술이 이제 혼란 대신 무관심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조종은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악당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 감각을 갉아먹는 작고 일관된 패턴으로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표정,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 잔인한 발언 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칭찬으로 당신을 그들의 승인에 묶어두는 것. 그 춤은 항상 애정으로 위장된 지배, 관심으로 위장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자신을 더 의심하게 만들었고 떠나야 할 때 머물게 했으며 당신의 직감이 그렇지 않다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 그들의 이야기 버전을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깨지면 무언가 바뀝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할 때, 즉 무작위적인 실수들의 연속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들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눈이 뜨이면 다시는 감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대본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러브바밍, 가스라이팅, 갑작스러운 철수, 미끼 던지기.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당신의 감정적인 투자,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당신의 욕구에 의존합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결과를 바라며 같은 전술을 시도합니다. 당신이 위로하러 달려올지 보기 위해 취약성의 힌트를 흘리고 당신을 방어하게 만들기 위해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당신이 왜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혼란을 가장합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며 불확실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누군가에게서 명료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대립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말없이 그들에게 순환이 끝났고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무한정 착취될 수 있다고, 당신의 연민이 당신을 희망하고 노력하고 용서하는 순환에 갇히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동안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졌고 명료함이 너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곳에서 행동합니다. 당신의 경계가 위협이 아니라 진실인 곳, 당신의 사랑이 더 이상 조종당할 대상이 아니라 신성한 것처럼 보호받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전술을 강화합니다. 때로는 더 극적으로 변해 점점 더 절박한 방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다른 때는 차갑게 변해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을 다시 쫓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패턴을 보았고 일단 보면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심지어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매이게 했던 것이 이제는 너무 여러 번 봐서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의 반응을 중심으로 자신의 힘의 감각을 구축한 누군가에게는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공황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종종 미묘합니다. 억양의 변화, 목소리의 강요된 가벼움, 다음 수를 생각하면서 반응이 지연되는 것.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들이 리듬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초연함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대체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공기 중의 정전기처럼 더 이상 열쇠가 없는 닫히는 문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통제 행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사과, 공개적인 제스처, 진심으로 들리는 죄책감의 인정. 하지만 그 밑에는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순환을 재점화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 당신이 여전히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동일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안정적일 때, 당신의 눈이 오래된 아픔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합니다. 조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 힘의 상실은 그들이 쉽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통제가 무엇을 덮고 있었는지, 즉 공허함, 불안감,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들은 노출됩니다. 한때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전술은 이제 그들이 당신의 감정 노동에,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려는 의지에,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조차 공감하려는 당신의 본능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능이 당신 자신의 치유를 향해 재지향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끌어낼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반복에 당신이 항상 돌아오고 항상 반응하고 항상 신경 쓸 것이라는 생각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순환은 더 이상 지배력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가졌던 유일한 힘을 빼앗긴 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함께 남겨집니다. 그들의 조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통제력은 오직 당신의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져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찰 속에 남겨집니다. 그들이 한때 억압하고 축소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바로 그 힘이 이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복수심에 불타야 할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침착하며 깊은 자기 인식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혼란, 고통, 감정적인 혼돈을 겪고도 여전히 재건을 선택했을 때 성장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약점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굴복으로, 당신의 인내를 결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강했기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